네,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있고 여전히 불투명한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취재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진교중 전 해군 해단 구조대 대장 또 사회부 권준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선 급한 것이 지금 구조 수색 작업인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사고 당시 16일이 이 조류가 가장 빨랐던 살이었다면 오늘이 바로 가장 조류가 느린 이 조금 때가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조류 상황은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1.5노트 그러니까 시속 3km의 조류가 그 수중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분주한 모습이라고 하고요. 그 정찬배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그 파도도 괜찮은 상황이라서 예. 여러 가지로 작업 환경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한 24시간 동안 이 조금 시기에는 이 소조기 때는 24시간 동안 정주와 상관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실제로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 정조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2시쯤부터 정조 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네. 이 시간을 앞뒤로 해서 1시간 반, 2시간 가량은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자, 대령님, 소조기 때 잠수사들의 작업 속도가 어느 정도나 빨라질 수 있습니까? 한 2배 정도 빨라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조기 때는 그 사리 때보다 네. 정조 시간이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2배 정도가 늘어나니까 네. 작업 시간이 그만큼 늘고 그다음 작업 그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그 수중 시야가 훨씬 더 많이 확보가 됩니다. 네. 따라서 아마 작업 속도가 한 2배 정도 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층 식당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 이 3층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가 났던 8시 반이면 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침 식사를 마친 이후에 주로 3층에 있는 편의시설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3층에는 식당뿐만 아니라 식당 바로 옆에 있는 라운지, 그러니까 휴게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노래방도 있고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휴게 시설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락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침밥을 먹은 학생들이나 승객들이 이 3층에 머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아침밥을 먹고 있던 이 승객들이 식당에 있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식당 바로 옆에 있는 라운지까지는 접근이 됐습니다. 예, 권 기자 지금 아주 근접해서 저희가 현장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 모습이거든요. 구조 현장 여기가 지금 바지선 베이스 캠프로 쓰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 잠수사들의 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군함도 그렇고 어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잠수사들이 그 타고 온 배에서 보트를 타고 이 말하자면 플랫폼 역할을 하는 이 바지선까지 보트를 타고 와서 네.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까지 따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바지선이 설치된 이후로 작업이 예. 더 용이해진 거죠. 자, 조금만 다시 좀 가까이 좀 그 주민해달라고 좀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령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 네. 상황을요. 이게 바지선이 이제 모 기지입니다. 네. 모 기지에서 잠수사가 출발을 하면은 그 모함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가깝고, 네. 그다음에 잠수가 끝나면 바로 모 기지 그 바지에 올라와서 잠수 기구를 교체하고 다시 들어가고, 그다음 조그만 보트에서 그 대기하는 보트는 것보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저 옆에 있는 저런 작은 배들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작은 그러니까 바지선에서 바로 그 입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바지선까지 조그만 보트가 와서 잠수사를 태우고, 저 보면은 주황색 부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주황색 부위까지 조그만 보트가 가서 주황색 부위를 줄을 잡고 거기서 잠수사가 내려가서 목적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그 그렇습니다. 부위에서부터요. 예, 주황색 부위입니다. 네. 자, 어쨌건 지금 그 작업은 평소보다 전보다 2배 정도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속도라고 하고요. 3층이 지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벽을 깨트려야 그걸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드렸던 라운지하고 식당 사이에는 격벽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예. 지금까지는 창문을 깨고 그러니까 그 특수 제작된 손도끼로 깨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네. 여기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갖고 들어가서 문을 부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시간이 걸리는 작업으로 지금 알려져 예, 있습니다. 아까 그 유리창 깨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좀 보여주십시오. 뭐 다이빙벨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다이빙벨은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면서요? 네, 결국에는 이 투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 그 현장에까지 가져갔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기 지금 보이시는 바지선에 내려져 있는 닷하고 네. 이 다이빙벨의 선하고 엉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고요. 바지선 위에 굉장히 좀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예. 저 바지선 위에서는 그 잠수를 마치고 온 사람과 다음 사람과 교대하는 그 작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 지금 저 배 지금 갈아타고 내리고 다시 타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공교대를 그러니까 하는 거군요. 조그만 보트에서 그 잠수사를 싣고 보트를 싣고 가서 그 주황색 부위를 잡고 작업을 하고 예. 입수가 끝나고 퇴수하면은 그 사람을 다시 바지선에 옮겨서 다시 재잠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예. 교대는 그럼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보트가 두 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하나는 보트가 가서 입수 준비를 시키고 하나는 퇴수한 잠수사를 싣고 오고 두 대가 왕복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잠수는 바로 바톤 타치가 됩니다. 예. 네. 지금 화면으로 볼 때 해상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바람도 국기가 날리는 걸 볼 때 바람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보트가 별로 이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상태라면은 아주 잠수하기에 좋은 그 기상입니다. 예. 네. 지금 저 구조요원들의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긴박하게 지금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 그 수중에서 작업하는 화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요. 대화도 이루어지더군요, 수중에서. 네. 서로 대화가 가능한가 보죠. 네, 지금 저 방법은 그 머구리 방법이기 때문에 머구리 방법은 그 두 개가 그 됩니다. 하나선은 공기를 넣어주고 네. 또 물도 주고 하나는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작업 감독관이 지시를 하면은 예. 잠수사가 알아듣고 잠수사가 또 이야기를 하면은 수면에 있는 예. 잠수 감독관이 그 말을 듣고 작업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해줍니다. 말을 듣습니까, 위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명의 잠수부들끼리도 대화가 가능합니까? 같은 라인을 쓰면 가능합니다. 네. 예. 지금 보니까 망치 같은 걸로 유리를 깨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게 깨지지 않는 모양이죠? 네, 저 유리는 그 파도가 쳐도 안 깨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네. 경화유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걸 깬다는 것은 특수한 공부로 그 엄청난 그 힘을 가해야 그게 아마 파손될 겁니다. 네. 네. 자, 지금 현장에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현장에서 들어온 분들 계속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기자, 조금 전 그 영장 실시 심사 끝나고 나오는 그 선원들의 진술을 들었고요. 네, 항적도 조금 그 변경 새로 분석된 것이 나왔고 그렇습니다. 사고 원인이 조금씩 더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아까 영장 실질을 마친 선원들 얘기도 그렇고 네. 지금 일단은 선체에 원래 결함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선원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 세월호를 탔던 그 선원들 네. 그리고 이 그 청운해운의 같은 그 회사에 있는 오하마나호를 타고 있는 그 선원들도 예.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세월호의 이 복원력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원래 그 배라는 거는 이 전속력으로 갔을 때 전속력으로 가면서 전타로 그러니까 그 최대한 각도로 꺾어도 쓰러지지 않도록 복원력을 갖도록 이게 설계가 되도록 돼 있는데 이 배가 원래 좀 이 그 증축을 하게 되면서 이 4층에 그 객실을 늘리면서 좀 높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무게 중심이 올라가게 되면서 복원력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조금 전에 그 선원들 얘기도 그렇고 이경재 기자 리포트도 봤지만 저희가 예. 또 그 다 담지 못했던 내용도 저희가 그 녹취를 하나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예. 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나서 또 자세한 얘기를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직 선원의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직 선원들이고요. 지금 여러 명을 저희가 YTN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그 배에 탔던 사람들 그리고 같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 네.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이 복원력에도 문제가 있고 물론 이 각도 그 항해
항적도 지금 뭐 다시 나온 게 있긴 하지만 이 맹골 수도에서는 원래 이 타를 사용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는 곳이다 이런 얘기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 이 선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일단은 선체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다면 이 결함을 알고서도 무리하게 운항을 한 게 아닌지 일단 예. 이 부분을 네. 봐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화물을 적재를 할 때 이 무게 중심을 제대로 맞추고 그 고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묶는 고정도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제대로 안 됐다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라이트 비치면 한 20-30cm밖에 안 보여. 이렇게 게이지도 잘 안 보여요. 유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갈 때 유리 망쳐가 저 배에 가면 이렇게 저 망치로 깨가면서 이렇게 하긴 해요. 2인 1조 해가지고 계속 들어가요. 옆 사람 안 보여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감으로 해요. 감으로 더듬어가면서 구조물이 있으니까 구조물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찾아가갖고 이렇게 하고 그래요. 창문을 깨면은 물이 확 나오는 것도 있어요. 어느 창문은 깨면은 몸이 확 빨려 들어가 물이 확 차. 수압 때문에 이 변화 때문에. 어느는 차 있고 어느는 안 차 있고 다 잡아주고 2인조로 잡아주고 묶고 안 빨려 들어가게 안 튀어나가게. 이렇게 전에 했던 사람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빨려 들어갔다 오더라고요. 기초적으로 일반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자빠져도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객선은 건조 시트에서 보글력이 가장 안 좋습니다. 건조 시트부터 위가 자꾸 흔들려 버리면 선원들이 멀미고요. 여객선은 뭡니까? 이 승객들이 멀미해버리니까 저렇게 흔들리는 대신에 그런 위험도가 많지요. 위에다 힘을 해서 밑에 물 수면 하에도 뭔가를 만들어서 물을 해수 바스트 시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또 승객을 못 실으니까 그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배는 안 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배는 사람도 내려버린다고. 물론 이제 거기 그 특정 지역 특정상 다소 다른 곳보다는 좀 위험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병목 구간이거든요. 병목 구간이다 보니까 큰 곳에서 물이 작은 곳으로 흘러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유속이 빠르죠. 배는 피를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쓰면 안 된다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보건력이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력은 모르겠어요. 제가 피청거리니까 좀 이제 다른 오빈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넘어가는 게 한가다 한번 파도 맞고 그러면 피청 넘어가거나 그런 데도 있어갖고 그러면 좀 겁나고 그래갖고 내가 막 한 20도만 넘어가도 이간질 쳐 있으니까 뭐 자빠지려고 막 그런 느낌 많이 받고 그래갖고 얘가 웬만한 중형 어선이나 뭐 500cm 같은 거 그런 정도 넘어가도 크게 뭐 기관질 쳐 있어도 넘어지고 그런 건데 그 정도만 돼도 순간적으로 휙 넘어가 버려갖고 무섭긴 무섭죠. 네, 뭐 배가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도 받았었다고 하고요. 네. 또 어떤 분은 계속 타라고 하면은 나는 내려버리겠다. 저 그 배 안 타겠다고 하겠다라는 네. 말도 직접 저희가 저희가 들었는데요. 지금 편집한 내용은 항해사 2분하고 기관사 한 분이었는데 사실 이 3명 말고도 더 많은 더 있군요.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거의 대부분 보건력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출렁거리는 게 파도가 치고 출렁거리는 게 다른 배보다 훨씬 심했다 이런 얘기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평생 네. 배를 타신 진대령님은 지금 이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건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증축하면서 그 승객을 많이 시켜서 그 상부 구조물을 많이 설치하면은 무게 중심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배가 기울였을 때 원상복귀라는 힘이 줄어드는 거죠. 예. 따라서 처음에 저희들이 사고 원인을 추정할 때 정상적인 배로 생각하고 추정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배를 증축하고 그다음에 그 발라스트 탱크에 물을 덜 채우고 이렇다면은 심각한 보건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정상적인 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전속으로 가고 전탈을 써도 배가 전복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배가 아닌 거죠. 예. 그건 배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비행기 하나를 못 날르면 비행기가 아니고 배를 만들었는데 배가 바다를 못 가고 전속으로 탈을 틀었는데 뒤집어지면 그건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정상적인 배를 사다가 승객을 많이 실기 위해서 상부 구조물을 개조하면서 중량물을 많이 실다 보니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밑에 그 발라스트 탱크에 성수를 채워야 되는데
청수를 안 채웠으니 예. 이게 이제 사고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해수부에 따르면은 세월호가 오전 8시 38분 37초부터 항적이 끊긴 36초 동안 정전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 이 시간 동안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좀 유출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저도 뭐 배 타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배는 정상적으로 그 항해를 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나갔다는 것은 발전기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장비라는 게 고장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장이 나면은 즉각 다른 발전기가 가동이 됩니다. 네.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서 발전기가 가동되는데 이때 고장난 시간에는 탈을 써도 타가 안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전됐을 때는요? 그렇죠. 정정되면은 조탁이라는 것은 유압을 형성해서 유압에 의해서 이 탈을 돌리면은 한미에 있는 것을 전기 신호로 해서 방향타를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전기가 나가면은 방향타가 안 먹는 거죠. 그때 이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타가 안 먹었는데 하고 조타수가 오른쪽으로 그냥 몽땅 탈을 썼는데 긴급한 상황에서 그걸 모르고 갑자기 이제 발전기가 가동되면은 방향타가 오른쪽으로 전타로 먹은 상태에서 또 전기가 들어오면 배가 확 돌아버리는 거죠. 아. 예,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있는데. 지금 정전된 게 8시 38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급선호했다는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것은 48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 틀어놨었던 것이 예. 전기가 들어오면서 그때쯤에 갑자기 틀어졌을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있죠. 왜냐면은 이렇습니다. 탈을 몰고 가다가 배를 내가 한 5도 정도 틀어야 되는데 안 틀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틀죠. 어. 그때 갑자기 이제 정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정전이 됐다가 발전기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원이 오죠. 전원이 다시 오면은 이미 라다는 많이 먹은 상태에서 다시 전기가 오면 배는 돌아버리는 거죠. 정전은 왜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일 때 이제 정전되니까? 가다 보면은 발전기가 고장도 날 수 있는데 저런 경우가 뭐 수시로 나는 게 아니고 예. 1년에 한두 번씩 저런 고장이 납니다. 뭐 예. 군함도 그렇고. 권 기자 보기엔 지금 이런 그 상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에 정전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미리 꺾어놨던 타가 정전 다시 전기가 들어온 이후에 갑자기 각도가 틀어졌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특히 이 조타수의 얘기도 그렇고 조금 예. 전에 영장실질심사에서 항의사의 얘기도 그렇고 네. 이 타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정전된 그 사이에 이 타에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추정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는 것 중에 선원들이 지금 조금 전 진술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자신들만 아는 통로로 탈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고요. 그렇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취재해 정확히 보니까 말하면은 이게 비밀 통로는 아니고 예. 배 안에 관계자 출입 금지라고 돼 있는 그런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예. 기관부 선원들이죠. 이게 당시에 선교에 있던 이 기관장을 비롯해서 지하 기관실에 있던 이 선원들까지 해가지고 7명이 예. 자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고 3층 여객선의 3층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일반 승객들은 다니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은 이 선장의 지시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 직원들이죠. 기관사들을 모아서 나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권한을 뛰어넘는 어떤 월권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선원들 얘기가요. 선장이 퇴선 명령을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 승객들에 대해서 퇴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서 90도쯤 거의 기울었을 때 그때 선원들에 대해서 퇴선 명령을 내렸다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신뢰 신빙성이 있는 진술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분들이 선원들이 언제쯤 나왔고 예. 그리고 방송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까지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그 부분이 나올 텐데 예. 지금 저희가 준비한 사진 중에서 이 마지막 그래픽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은 지금 기관사들이 빠져나갔다는 통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마지막 그래픽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그때 탈출 당시에 사진이 찍힌 게 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그게 이준석 선장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던 사진이긴 한데 5117번입니다. 자, 5117번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군요. 네. 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바로 위쪽에 저기가 바로 조타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화면 중앙에서 위쪽에 보면은 문이 하나 지금 열려 있죠. 네. 저 문이 바로 조타실 문입니다. 저 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해경의 경비정에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내리고 있는 사람도 선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밑에 있는 사람을 보면 작업복을 입고 있죠. 예. 네. 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청해진 해운회, 그러니까 그 세월호의 기관사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탔던 시각이 9시 반쯤입니다. 예. 9시 반쯤에 나와서 이 배를 탄 거거든요. 9시 반이면 아직 배가 많이 길지 그렇죠. 않았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예. 해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시간은 9시 반쯤이라고 하거든요. 9시 반까지는 승객들한테는 그냥 배 안에 계속 머무르라는, 그러니까 그 움직이지 말라는. 28분까지 그런 방송이 있었다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 교신 내용은 37분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객 선원들이 37분쯤 나왔을 것이다. 일단 교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네, 아까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아무튼 30분인지 30분보다 좀 지난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예. 저 시점에 나왔다면 저분들이 과연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해경도 이 선원들의 탈출을 방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이 배의 일반 승객이 아니라 이 배에 선원이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태워서 나온단 말이죠. 배가 침몰 직전까지 최대한 어떻게든 승객을 구하려는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예. 저렇게 선원들을 태우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경도 이 선원들의 이 탈출을 방조한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대령님은 이 사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사진을 보면은 아까 그 좀 전에 그 라이프 래프트 나온 사진을 좀 보시면은 예. 요 앞 사진이요? 예. 네. 지금 저 상황에서 지금 그 선원으로 보이는데 하얀 장갑을 꼈지 않습니까? 네. 라이프 래프트 옆에. 저 정도면은 라이프 래프트를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옆에 지금 하얀색 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가운데 계신 네. 분 해경 대원 아닙니까? 지금 저 하얀 장갑 끼고 있는 구명정 옆에 있는. 그럼 누구든지 분이요? 여하튼 해경이든지 선원이면은 저 라이프 래프트를 충분히 떨굴 수 있는 지금 그 위치고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지금 사람이 걸지 않습니까? 손 놓고 거의 손이 왼쪽 손은 거의 놔둔 상태에서 걸으면 저 상태는 배 경사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게 네. 지금 46개 구명정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저 하얀색 저 동그란 원 밑에 있는 네. 저 하얀색이 구명정입니다. 예, 그러면 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떨굴 수 있습니다. 이 핸들만 그냥 살짝 힘만 주면 떨궈지는데 예. 저 상황에서 지금 내리는 사람들이 승객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렇다면 저 위치에서 저걸 떨구면 되고 지금 경사도로 봐서 사람이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네. 서 있는 상태가 충분히 떨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사진입니다. 예, 물론 뭐 이 사진 한 장만으로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그 선원들의 진술은 영장 실질 심사 끝나고 나올 때 너무 기울어져서 갈 수가 없었다 구명정까지라고 네. 진술했는데 저 화면은 뭐 이 정확한데요. 사진으로 봐서는 예. 뭐 충분히 할 예, 수가 있었던 얼마든지 것처럼 보이는 거고. 라이프 래프트 떨굴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거 바로 지금 서 있는 흰 장갑 낀 그 사람 바로 밑에 네. 손만 이렇게 딱 넣으면 밑에 앉아서 한 30cm만 넣어서 그 핸들 약간의 그 힘만 주면은 톡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저건 그걸 누가 왜 못 찍은 했는지 사진입니까, 공기자 저게? 저 사진을 찍은 거는 일단 그 주변에 있던 그 도끼에서 갔던 상선에서 찍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저 사진이 찍힌 저 위치가 조타실이 있는 위치는 일반 승객들은 올라가지 않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데죠. 저걸로 봐서는 어떤 뭐 통로가 필요 없이 그냥 조타실에서 나와서 바로 구조된 것 같이. 조타실에 보이는데? 있었던 그 선원들은 저런 식으로 나온 거죠. 아. 저 경비함에는 저분들만 실은 게 아니고 그 경비함에서 당시 한 70명 정도를 실어서 나온 겁니다. 다시 가려고 했는데 이미 그때는 늦은 상황이었고요. 찍힌 시간이 몇 시인지 그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화면에서 일단 그 이함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함을 시작했다는 것은 선원들이 제일 먼저 나갔다니까 선원들 나간 시간이고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 사진을 한번 다시 정확히 보시면 저게 지금 그 안에 그 접근 금지를 시킨 그 바들 있지 않습니까? 하얀 바들이. 네. 그 바하고 사람하고 거의 일직선보다는 조금 각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저 바하고 각도. 그게 기울린 겁니다, 배가. 기울린 각도입니다. 왜냐면 저 배가 완전히 좌연 쪽으로 누웠다 하면은 저 사람은 그린색, 녹색 부분하고 닿아야 되는 겁니다. 저 정도면 한 60도 정도로 봐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60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60도라면은 벌써 그 철로 된 그 바보다 녹색 쪽으로 가까워야 되거든요. 네. 예. 저 시간이 아마 9시 30분이 좀 지나서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9시 37분에 그 교신 내용이 배가 한 60도 정도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항공기까지 다 떴다. 그리고 옆에 상선들이 50m에 근접해 있고 좌현으로 탈출할 사람만 탈출 시도하고 있다. 이런 그 교신들이 오갔을 때가 9시 37분이거든요. 37분, 38분 사이에 그 교신이 끊겼고요. 자, 저 때는 그러면 배 안에 있었던 다른 분들은, 승객들은 저 때 빨리 퇴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면 그러면 더 많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로 봤을 네. 때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예. 뭐 제 개인 생각인데 퇴함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네. 이미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 퇴함 명령을 내면은 네. 지시했지만 밑에 그 들을 수 있는 승객이 못 들으면 그 명령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예. 전원이 나갔다면은 저기에 있는 승무원들이 네. 직접 선실로 들어가서 승객들한테 지금 퇴함하셔 하고 지시를 하고 안내를 해야 그게 퇴함이지.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아무리 방송을 해봐야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건 퇴함 명령이 아닌 겁니다. 퇴함 명령은 마이크가 안 되면 승무원들이 가서 그 사람한테 인지를 시켜서 상대방이 인지를 했을 때 그 명령인 거지. 네. 상대방이 인지를 못한 걸 명령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 상황에서 또 그러니까 해경의 역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예. 재작년에 있었던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콘코르디아호 그 침몰 사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그 해경에서 지시를 하기를 그러니까 관제센터에서 지시를 하기를 선장이 밖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당장 돌아가서 승객들을 구조하라. 당신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는 그런 이 교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면은 해경이 오히려 선원들을 지금 태우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좀 잘못된 상황이라는 거죠. 해경이 우왕좌왕한 거죠. 그 처음에 관제센터에서도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질 못했고 실제 구조하는 현장에서도 뭐 사람들 빨리 뭐 끌어내기에 급급했지 어떻게 하면 매뉴얼대로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숙지가 안 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이 원래는 다 교육을 받고 하는 거죠. 다 교육을 받고 매뉴얼이 있는데 예. 단지 매뉴얼을 종이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것을 계속 반복 훈련을 통해서 유급 시에도 조건 반사적으로 나와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지 매뉴얼이라고 해가지고 점검용 그냥 어떠한 그 페이퍼로만 갖고 있어 갖고는 매뉴얼이 아닌 겁니다. 그 퇴선 신호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을 통한 퇴선 명령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효과도 빠르다고 하는데 네. 이 퇴선 신호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 참 그 좋은 그 지적이신데요. 그 모든 방송을 할 때는 앞에 삐 하는 그런 그 예비 신호가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 또 그 예를 들어서 그 배를 육지에 그 계류할 때는 삐 하면서 그 모 방송국에서 뭐 군 체험하는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계속 방송 연습을 휘 불지 않습니까? 그 혼을 예. 그 부는 게 예비 신호입니다. 예. 네. 혼을 불고 그 다음 퇴함하라 지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퇴함 같으면 삐삐삐삐삐삐 계속 신호를 줍니다. 위험 신호를 예. 그 신호를 주면서 퇴함하라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전원이 나가도 그것은 비상 그 전원에 의해서 작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 매뉴얼이 있는데 네. 매뉴얼은 단지 종이에 불과하고 교육 훈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예. 그 신호를 뭐 삐 불어도 승객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예. 그 원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행기 타면 스튜디오스들이 다 입고 하지 않습니까? 네. 배에도 그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퇴선 신호는 선체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타실에서 임무 분장표를 받은 2등 기관사, 2등 기관사, 네. 1등 기관사, 1등 기관사가 그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비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방송하는 겁니다. 그 신호는 배가 침몰할 때까지 계속 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신호조차가 안 울렸다는 얘기죠. 예. 네. 대령님, 네. 배가 처음에 알려진 것처럼 처음에 알려진 항정만큼 급선회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통상 범위보다 많이 꺾었고 또 방향도 거꾸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건 분명한 거죠. 급선회가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방향을 그러니까 쭉 내려오다가 배가 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은 그때 물때가 바뀐 겁니다. 배가 쭉 가다가 고장이 나서 이제 배가 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멎었다는 것은 자기 자력으로는 이동이 불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물이 빠지다가 물때가 정조가 지나서 물때가 바뀌니까 배가 위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배가 자기 힘으로 자기 자력으로는 못 움직이니까 쭉 내려오다가 그때 물때가 바뀌면 다시 방향이 바뀌어서 쭉 올라가는 겁니다. 예. 자, 정전 떠밀리는 시점도 거죠. 공기자 저기 48분입니까? 네, 8시 48분 48분 이군요. 37초로 돼 있고요. 예. 그리고 49분 13초에 다시 제작동이 됐다고 하니까요. 약 한 1분까지는 안 되지만 한 40초 가량 전기가 끊어졌다는 거죠. 네, 자, 아까 38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잘못이고요. 48분이었고 한 1분이 채 안 된 시간에 정전됐다가 다시 들어왔고 그때 아마 확 꺾어 놓은 그 타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급선회했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있습니다. 네, 저게 그러면서 45도 급회전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추정하고 부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화물이 넘어졌을 수 있고 그때 예. 그러면서 균형이 무너졌을 수 있고 복원력은 떨어지는 배고 이 배가 네. 자 그럴 가능성이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추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대 방향으로 표류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네. 그래서 원래 협수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맹골수로 같은 것은 협수로라고 합니다. 협수로라는 것은 폭이 좁거든요. 네. 근데 저기는 폭도 좁고 유속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속이 시속 10km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가 시속 10km로 역행해서 올라가려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예. 제로에 그냥 정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네. 그러니까 저 배가 예를 들어서 유속이 10km로 흐르는데 그걸 뒤에서 받으면은 저 배가 28km가 나면 38km로 내려가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멋대로 막 배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탈을 많이 쓰지 않고 최소 탈을 써서 방향을 바꾸는데 저기서 그 방향탈을 완전히 꺾어서 쓴다는 것은 그것은 타기 고장이나 아니면 배 자체에 이상이 없지 않는 한 그게 쓰질 않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진교중 예비역 해군 대령 해군 해난 구조대장을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권준기 기자 취재하고 있는 두 분에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고에서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겠고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잘 봐야 됩니다.